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이번에도 제 아내 동희를 위해 그 전기기능사 취득을 하고자 하는 동희를 위해 전기 기초 과외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직렬과 병렬, 합성 저항, 그리고 키르이호프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되새겨 볼게요. 동희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거 공부했지? 주파수, 각주파수. 오, 어려운 거 배웠네. 그리고 또 뭐 배웠지? 직류랑 교류. 직류랑 교류. 네, 뭐 이런 것만 우리가 기능사 시험에 나오면은 다 맞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기초적인 거니까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런 거 같아. 그래도 용기를 잊지 말고 잘 네. 열심히 해보자. 직류와 교류라는 거는 이제 전기의 성질을 말을 했다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직렬과 병렬이라는 거는 회로의 모양을 말해.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리기 쉬운 게 뭐 직류, 직렬, 교류, 병렬. 오빠도 처음 전기를 접할 때 교류가 뭔지도 몰랐을 때는 그냥 병렬과 비슷한 건 줄 알았고, 근데 이게 직렬과 병렬의 열이라는 게 결국 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그 줄 같은 거 설 때 행과 열 할 때 그런 거거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냐 아니면 이제 병렬이라는 것은 나눠서 이렇게 하냐 뭐 그런 개념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꼬마 전구 갖고 실험 같은 거 막 했었던 기억이 있을 거야. 건전지 꽂고 꼬마 전구 끼고. 바로 이 그림이 이제 그런 그림인데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직렬과 병렬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꼬마 전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그거를 건전지에서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리켜 직렬이라 그래. 근데 병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나눠져 가지고 하나가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가 연결되어 있고 다시 돌아오는 구조야. 근데 우리 동이 이거 기억날까 모르겠다. 우리 이렇게 그 꼬마 전구 실험할 때 건전지가 하나 있을 때와 하나 더 추가를 이렇게 했다고 하자. 밝기. 그치. 어떻게 변하는지 혹시 기억나? 이거 초등학교 때 우리 자연 시간인가? 그때 실험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건전지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하나가 더 있으면 더 밝아질까, 과연? 밝아질까? 아니면은 그대로 갈까? 그대로일 것 같아. 그대로일 것 같아? 밝아져? 헷갈리지? 그게 밝을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직렬의 경우는 더 밝아져. 직렬일 때는 더 밝아지고 병렬일 때는 똑같구나. 밝기가 변하지는 않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 그 밝기가 그대로인 대신 건전지의 어떤 그 수명, 그래. 그게 더 오래 간다. 나눠지니까. 그렇지. 그 나눠진다는 게 병렬의 핵심인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건전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전기를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전압 강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당장 키르이호프 법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직렬일 때는 전압이 점점 떨어지는 구조다 뭐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 직렬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 병렬은 이런 모양.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회로 이론 같은 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단락을 시켜야 되니 개방을 시켜야 되니 좀 복잡한 건데 그건 천천히 이제 오빠랑 같이 해보고 그래. 직렬과 병렬의 차이 같은 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음 걸 공부해보자. 자, 와, 어렵다. 그림만 어렵지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처음 전기를 오빠가 가르쳐 줬을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뭐라 그랬지? 저항. 그치. 저항. R. 와, 벌써 여기까지 이해를 하는구나. 저항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항이 R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R을 저항을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두 개 혹은 세 개 이렇게 둔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냥 좀 세 개 둔다. 그래서 첫 번째 저항을 R1 그리고 두 번째 저항을 R2 그리고 세 번째 저항을 R3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저항들의 모든 이걸 합한 것을 합성 저항이라 그래.
이를테면은 오빠는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부품 이거저거가 합체를 해가지고 큰 로봇가 되잖아. 마찬가지로 저항 이 세 가지가 모두 합했을 때 하나의 큰 저항이 된다. 이랬을 때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데 합성 저항을 우리가 이제 R0라는 값으로 생각을 하면은 R1 그리고 R2, R3 이 세 개의 저항을 어떻게 하면 R0가 될까? 더하는 거. 더한다, 가까. 곱해야 되나? 더하는 더한다. 거. 더한다. 응. 자, 여기에서 정답은 역시나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가 서로 달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직렬일 때는 우리 동리가 말할 때 진렬이라 썼네. 글씨를 내가 좀 못써. 직렬일 때는 합성 저항값은 각각의 저항을 더한 값이야. 쉽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이고 R0가 1옴이고 R2가 2옴이고 R3가 3옴이다. 이러면은 합성 저항 같은 경우는 6옴. 그치 6옴 이렇게 돼. 근데 뭐 모든 자격증 시험이 이렇게 쉽게만 나오면 기능사는 쉽지. 근데 보통 이렇게 안 나오고 병렬일 때 합성 저항 값을 물어봐. 그래서 병렬일 때는 조금은 복잡한 것 같아도 차분하게 생각하면 좋아. 근데 이제 병렬일 때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 바로 역수라는 것을 혹시 알아? 역수? 어, 역수 그거 반대되는 거. 그치. 반대된다. 예를 들면은 응. 3이라고 하는 숫자의 역수는 뭘까? 3분의 1. 그치. 역수는 바로 3분의 1이잖아. 응. 그러면은 저항이 R이지? 응. 저항의 역수는 R분의 1. 그래, R분의 1인데 응.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봐. 저항이 응.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라 그랬잖아. 응. 그러면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의 반대말은 뭘까? 방해 안 하는 거. 방해를 안 한다.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기가 쉬워질까 아니면은 쉬워지지. 그치. 그래서 R의 역수라는 거는 응. 전류의 흐름을 쉽게 하는 정도야. 이런 개념을 알아둬야 돼. 하는 정도. 저항 자체가 전류의 흐름을 어렵게 하니까 그 반대말은 전류의 흐름을 쉽게 하는 정도로 R분의 1이라고도 표기하지만은 이걸 우리 전기에서는 영어 알파벳 로마자 G를 써. 또 나왔네. G. G를 쓰. 이게 바로 기호야. 기호.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읽냐면은 컨덕턴스라고 읽어. 컨덕턴스. 컨덕터스. 컨덕 영어로 CONDUC TANC 컨덕턴스. 컨덕턴스. 즉 R분의 1은 G와 같다. 이런 것은 알아둬야 돼.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단위를 알아야 돼. 단위. 컨덕턴스의 단위는 뭘까? 모르겠지. R분의 1이 옴이랑 관련됐나? 옴이랑 좀 관련돼 있어. 옴분의 1인가? 모르겠다. 자, 단위는 오빠가 중요하니까 빨간색을 할게. 우리 옴 있잖아. 옴은 이렇게 생겼잖아. 요 녀석을 R분의 1로 뒤집었잖아. 그러면 옴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옴의 모양을 거꾸로 뒤집은 모양이라고 생각해봐. 이런 마크가 있어. 이런 마크? 이걸 가르쳐 모라고 해. 모. 근데 잘 들어봐야 되는 게 얘를 왜 몸이라 했냐면은 내가 예전에 옴을 OHM이라고 했잖아. 얘를 거꾸로 읽으면은 MHO야. 그치? 뒤집었잖아. 진짜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이런 단위가 있어. 이걸 바로 컨덕턴스의 단위라고 하고, 컨덕턴스는 전류의 흐름을 쉽게 한다. 이걸 그렇구나.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저항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반대되는, 앞으로도 이제 전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거, 이거 쌍대 관계라 하거든. 이런 것이 종종 나오니까 같이 쌍으로 같이 붙거죠.
그래. 저항과 컨덕턴스는 서로 반대되고 재밌는 거는 단위도 반대되고 기호는 그러네. R과 G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두면은 기능사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래. 자, 합성점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서 너무 또 좀 오빠가 좀 그래 말이 많아. 좀, 그래도 오빠 좋지? 여기서 달콤한 얘기만 안 돼. 구독자 떨어져 나가. 아프지? 자, 그러면은 이제 합성저항 중에서도 병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병렬은 일단 오빠가 이거는 그냥 우리 자기가 외웠으면 좋겠어. 똑같이 합성저항을 R0라고 했을 때 공식이 R분의 1 더하기 R분의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로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분모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또 한번 1이 나오는 구조야. 그러면은 이 합성저항의 단위는 뭘까? 합성점의 단위는 옴의 반대니까 아니지. 저항이 여러 개 있는 저항들을 다 더한 게 합성저항이라고 그랬잖아. 합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저항의 각 저항의 단위는 옴이었잖아. 그럼 합성저항의 단위는? 몸? 몸이 뭐야? 몸? 저항에서 저항을 더한 값은 저항이잖아. 그럼 저항의 단위랑 똑같기 때문에 역시나 옴을 쓰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조금 복잡해. 그래서 이 전기자격증 시험은 그래도 참 친절하게도 공학용 계산기를 갖고 가서 계산을 하라 그래.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면은 각각의 저항값을 모두 이렇게 계산기에 대입해서 하면 되고, 이걸 아까 말한 우리 컨덕턴스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 컨덕턴스는 아까 말했듯 저항의 역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G1 더하기 G2 더하기 G3분의 1 하고 단위는 뭐가 될까? 반대니까 몸이 아니라 모. M H O 뭐 그렇게 읽어주면 돼. 근데 이제 이거는 세 가지가 있을 때는 이렇게 좀 복잡한데 두 가지의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얘가 없이 이 두 개 R1과 R2의 합성자 이런 문제는 기능사에서 많이 나와. 세 개 이상은 기능사에서 잘 안 나오는데 두 개 정도는 기능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R1이 3옴이고 R2가 4옴이다. 이들이 병렬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합성저항은 몇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이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합분의 곱이라는 공식을 외워야 돼. 이게 뭐냐? 합분의 곱 더하기 곱하기 개념. 그러면은 간단해. 3 더하기 4 3 곱하기 4 이러면 합성저항 값이 나와. 7분의 12? 7분의 12 단위는 옴. 그치. 합성저항도 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자, 이제는 진짜 시험다운 시험 문제를 내볼게. 여기까지도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기능사에서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자, 우리가 회로가 하나가 있는데 회로에서 이렇게 지그재그 이런 모양이 있어. 이걸 가리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항이야. 이거 기호 R과 동시에 이제 기호 R과 동시에 이 지그재그하는 모습은 꼭 외워둬.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 또 이렇게 이거 직렬이랑 병렬이랑 같이 있는 건데? 그치. 이렇게 있어. 여기에서 저항이 10옴, R1이야. 그리고 R2에서도 10옴. 그리고 마지막으로 R3. 여기가 R3인데 여기서도 10옴이 있어. 이들의 합성 저항을 구해보아라. 이런 식으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이 정도가 딱 기능사 시험에 낼 만한 문제지. 몇일 것 같아?
아니면 계산을 직접 못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자기가 생각을 해봐. 이거는 그냥 15옴 더할 거고 이거는 역순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걸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쓴다면은 먼저 여기에 대한 합성조합을 구해서 이 녀석을 같이 더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R2와 R3의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지? 두 개의 병렬로 돼 있으니까. 곱이니까 합과 곱이 아니라 합분의 곱. 합분의 곱이니까 20분의 잠깐만. 합분의 곱은 20분의 100이니까 5. 100. 암산으로 했어? 우리 친절하게도 이거 듣는 분들을 위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수학 계산할 때도 암산보다는 직접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 그래서 10 더하기 10분의 10 곱하기 10을 하면은 20분의 100이 되잖아. 이거는 5와 같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5옴이 나왔어. 그치? 그러면은 얘와 얘를 이제 더해줘야겠지. R1 더하기 병렬 쪽에 해당하는 거가 몇이었지? 5옴이었잖아. 그래. 이렇게 하면 R1이 몇이야? 10. 그치? 15. 그러면 15옴에서 15옴을 더하면 15. 15옴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회로 같은 거에서 합성조합은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냥 이거 쉬운 거 아니야 하면서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하면 35옴 하고 딱 쓰면은 틀려. 병렬인지 직렬인지 보고 먼저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주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바로 합성저항의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더 어려운 것도 나올 수는 있지만은 더 어려운 거는 아까 말했듯이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풀면 푸니까 간단한 건 암산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키르히호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게. 키르히호프 법칙은 두 개의 법칙이 있어.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는데 이걸 가리켜 이제 이걸 알아도 제1법칙은 전류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래. 전류 보존. 전류를 그대로 둔다. 뭐 그런 거지. 보존한다 하고. 그러면 제2법칙 같은 경우는 조금은 복잡한 것 같은데 비슷해. 전압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해.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을 붙이냐. 그러면 이제 차분하게 알려줄게. 이게 딱 그림만 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I라는 게 뭐지? 기호로 I가? I 전류. 그치. 이 전류가 1, 2, 3가 있는데 이거 오빠 책에서도 그렇고 오빠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 키르히호프 1법칙을 얘기할 때는 늘 써먹는 데가 있어. 바로 우리가 저번 겨울에 여행 갔었던 양수리 기억나? 양수리가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은 대략 뭐 내가 지도를 이렇게 그리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바로 우리가 그때 갔던 양수리. 이 마을이 이제 연잎핫도그로 유명한 데고 그 위에 있는 곳이 북한강. 그치? 아래에 있는 곳이 남한강. 그래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한강이 되잖아. 자, 여기서 이제 오빠가 문제를 내줄게. 그냥 쉽게 생각해. 북한강에서 단위는 없지만은 100에 해당하는 물이 있어. 그리고 남한강에서는 조금 더 많아. 120에 해당하는 물이 있어. 그리고 물은 이렇게 흘러가. 그래서 여기 양수리에서 만나서 한강이 되잖아. 그럼 한강의 물은 몇이 될까? 더하면 안 될까? 220. 그치, 220. 한강에 흘러가는 물은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게 이제 전기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오빠가 그림을 그렸지만은 여기가 이제 접합점이라고 하는 데가 양수리와 같아. 근데 이 접합점으로 전류가 두 곳이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나가잖아, 이쪽으로. 예, 나가면은 이 I1과 I2가 들어오는 거면은 I3 나가는 거는 I1과 I2의 합이다. 단순히 그래. I3는 I1 플러스 I2. 즉 전류 보존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전류
I1과 I2가 그대로 보존돼서 I3로 나간다. 그러니까 빼는 개념이 아니라 더하는 개념이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I1은 20A하고 I2는 뭐 25A다. 그러면 I3는 몇인가? 45A. 엄청 간단해. 물론 말은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알고 나니까 쉽다. 근데 어려운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쉽게 가르쳐 주나 봐. 아 고맙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 이론을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나와. 근데 뭐 기능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많이는 안 나와도 그래도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알아두고 이거는 전기공사를 할 때도 의외로 필요해. 왜냐하면은 어디 전선을 까는데 여기에서 뭐 여기까지 전선을 까는데 이게 이제 전선이 좀 뭐 굵기가 안 맞아서 더 큰 전기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또 전선 비슷한 걸 깔아뭉개면은 더 높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고 이걸 갖고 뭐 동상다조포설이라고 이건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니까 그냥 이런 게 키르히오프 1법칙 이는 전류 보존의 법칙이고 들어올 때의 전류를 합한 것은 나갈 때의 전류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거는 그렇게 안 어려운데 이제 이 전압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조금은 어려워. 이것도 한번 오빠랑 같이 차분하게 공부를 해보자. 이것만 마스터하면은 우리 동의가 이제 그 회로 이론에 대해서 조금 겁이 상실? 겁이 사라질 거야. 자, 전압 보존. 그냥 전압을 갖고 간다 그런 개념이라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일단은 하나를 알아두자. 오빠가 예전에 폭포를 예를 들면서 펌프 기억나? 기억나. 기전력. 그치, 기전력. 기전력의 기호는 2라 그랬잖아. 이 기전력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여기로 말하면은 세 개의 전압이 있어. V1 더하기 V2 V3다. 이게 이거야. 여기가 기전력이면은 세 개의 전압이 합한값인데 자, 우리가 이제 오메 법칙이라는 거 기억나지? 오메 법칙 V는 IR. 와, 아주 역시 오빠가 이렇게 띡 누르면 나오게끔. 아니, 그렇지. 하다못해 우리가 자다가 악몽에 시달려도 V는 IR. 하여튼 이게 뭐 조건 반사분. 교회 다니신 분들 그 감탄사를 주여 하듯이 우리 전기하는 V는 IR. 사람은 그게 나와야 돼. 이 V는 IR이 나오는 건데 오메 법칙. 자, 비슷하게 잘 생각해봐. 이 V1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같냐면은 전류는 어차피 똑같아. 전류가 똑같은데 저항값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 I는 I 곱하기 V2 같은 경우도 I 곱하기 R2 V3도 I 곱하기 R3. 자, 이렇게 뜯어볼 수가 있는 거야. 바로 이게 그 얘기인 거야. 이게 이제 전압 보존의 법칙이다. 그런 거라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여기에 이제 그게 중요하지. 이걸 잘 봐야 돼. 이게 지금 자기야 잘 봐봐. 직렬이야 병렬이야 이 회로가. 여기? 자, 이거를 간단하게 오빠가 그려볼게. 이게 이제 그 기전력이라고 하는 여기 2가 있고 한 바퀴 돌면서 저항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이런 모양의 회로야. 그래서 여기가 R1, R2, R3 이렇게 돼 있는 구조라고 보면 돼. 병렬 같은데? 병렬? 아니야? 병렬은 아까 전에 오빠가 그랬지. 나누어 준다. 근데 이거는 나눠진 데가 있어? 이걸 거꾸로 보면 그러네. 잘 봐봐. 그치? 이걸 이렇게 봤다. 그치? 병렬이라면은 이런 회로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지? 이래갖고 두 개로. 세 개라면은 이렇게 쪼개져서 이래갖고 이렇게 돌아온다. 오케이. 그러면은 병렬이겠지만 이건 쪼개진 게 없잖아. 직렬인 거야. 직렬. 이렇게 직렬일 때는 계산이 간단한 것 같아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에서 이제 키르히오프 제2법칙은 이 전압 강하의 합은 전원 전압의 합과 같다 이런 말이 나와. 어렵어. 자, 이것도 역시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전압 강하라는 말을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전압 강화라는 거는 전압이 떨어지는 걸 말해. 왜 떨어지냐? 왜 떨어지냐? 모든 기전력 안 해줘서 그런가? 왜 그러지? 그치, 기전력이 있어서도 떨어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저항이라는 걸 거치면서 조금씩 전압이 떨어져. 우리 몸을 예로 들어도 그 심장에서 피를 딱 분출을 했을 때 혈압과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모세혈관을 거쳐 다시 정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동맥의 혈압과 정맥의 혈압이 다를 거야. 그치. 동맥이 더 높지? 분출돼서 훅 나가고 정맥은 반대 낮지? 똑같아. 이 우리 몸의 구조와 전기도 비슷해서 항상 피가 순환을 하듯이 전류가 항상 순환을 해야 돼. 그렇게 전류가 항상 순환을 하는 회로를 가르쳐 폐회로라 그래. 폐회로. 이 폐라는 거는 한자로 닫힐 때. 그래서 옛날에 뭐 개폐 뭐 그래서 개는 열릴 게 폐는 닫힐 때 해서 회로가 닫혀 있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같이 어디가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돼 있잖아. 그럼 전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는 거야. 이 모양대로. 이렇게 폐회로의 경우 저항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저항을 거쳐가면서 혈압이 떨어지듯이 전압이 떨어진다. 이해하겠어? 이게 되게 중요해. 앞으로 전기하면서도 이걸 머리에 항상 인식을 해야 돼. 어떤 그 전선이든지 이렇게 시간이라기보다는 전류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 저항 때문에 전압이 떨어진다. 실제로 그래서 오빠도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전압을 쟀을 때 220V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한참 떨어진 여기서 전압을 대면 218V가 나올 때도 있고. 그만큼 여기 사이에 전선도 저항이 있어. 이 저항 때문에 전압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저항 때문에 전압이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전압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게 그 키르이오프 제2법칙인 거야. 그래서 몇 번을 지우네.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해. 그런가 봐. 그래서 오빠가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최초에 전압이 이제 12V가 있어. 이게 직류잖아. 직류 기호 기억나지? 건전지가 보통 이제 12V짜리가 있는데 이 12V짜리가 있었는데 이 녀석한테 저항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은 여기에는 2ohm이 있고 여기에는 4ohm이 있어. 근데 이제 R3까지 계산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여기서 커트를 치고 그냥 두 개의 저항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걸 내가 가릴 수는 없겠지만은 대략 그러니까 이쪽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 이 ohm이라는 거는 R1의 저항값인 거고, R2의 저항값은 4ohm이야.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전류를 흘려보내. 전류를 몇으로 흘려보냈냐면은, 오빠가 여기에다가 전류를 2A를 보낸다고 생각해보자. 2A의 전류를 보내면은 여기에 전압 강화가 몇 볼트가 일어나냐. 그러니까 전압 강화라는 것은 떨어지는 거예요. 혈압이 몸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떨어지듯이 V1이 첫 번째 이 저항에서의 떨어지는 전압값이야. 그러면 R1이 아까 2ohm이라 그랬지. 2ohm에서 전류가 몇이라 그랬지? 2A지. 그러면 2 곱하기 2는 4. 그래. 이게 4V가 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또 중요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게 R2가 바로 몇이야? 4ohm이지. 4ohm이고 그리고 그 I가 몇이라 그랬지? I? 응. I? 응. I는 2A지. 그래. 그러면 8V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그치 12V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류가 점점 떨어지는 건데 여기에서 4V가 떨어졌어. 그럼 12V에서 4V가 떨어지면 몇 V가 되지? 8V가 되지. 근데 여기를 거치면서 또 8V가 떨어졌어. 그렇게 해서 떨어진 전압이 8V와 4V잖아. 이 두 개를 합한 값이 몇이야? 12V지. 그럼 우리가 처음 쏠 때 전압과 똑같지. 0이 됐네. 그게 바로 전압이 보존된다.
그러니까 전압 강화로 해서 떨어지는 전압은 최초로 나온 전압과 같다. 이게 바로 키르이오프 제2법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조금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근데 항상 그 생각을 해. 우리 몸에 보존된다. 보존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 결국에는 피가 우리 몸을 순환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제 혈압이 이게 심장을 돌아오면서 정상적으로 오듯이 전압도 이 저항을 거쳐가면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이 전체의 전압을 모두 더하면은 처음에 나왔던 전압과 같다. 그렇게 전압이 보존된다. 이걸 가리켜 키르히오프 제2법칙이야. 키르히오프 제2법칙. 이거는 기능사에서도 문제가 종종 나와. 이런 걸 계산하게 하는 문제나 그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전압 보존의 법칙은 어떤 법칙인가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어차피 기능사는 이제 객관식 문제니까 제2법칙이다 이런 거. 제2법칙은 그래서 양수리를 생각해. 물이 합하는 거. 그리고 제2법칙은 우리 몸에 피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이런 거야. 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직렬과 병렬 그리고 합성저항. 아까 말했지. 직렬일 때 합성저항은 그냥 더하면 되지만 병렬일 때는 역수로 해서 그걸 분모로 놓은 것을 하거나 하는데 분모분의 분자가 합분의 곱. 그치. 그거는 이제 2개짜리일 때. 3개짜리에서는 그렇게 하기 좀 복잡하니까 3개 이상의 그런 저항이 있을 때는 공학용 계산기를 활용하는 게 편해. 그래.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키르이오프 법칙의 제1법칙과 제2법칙 이것만 우리 동의가 잘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전기 좀 더 깊게 들어가는데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그래.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합성저항과 도체, 부도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좀 어려운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특별하게 좀 계산할 거는 많이 없어. 그래도 이런 걸 알아두면은 기능사 공부할 때 굉장히 좋을 거야. 자, 다음 강의를 위해서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는 거다. 하나 둘 셋 화이팅!